진왕 영정과 노예의 반란. 노예의 반란. 이인이 장량왕에 즉위하면서 여부리는 이인을 지원한 공으로 진나라의 승상이 되었고 문신 후에 봉해졌으며, 기원전 246년에 장량왕이 죽고 조정이 13세로 왕위에 오르자 상방이 되어 왕의 아버지의 버금가는 지유라는 뜻의 중부로 불리며 왕을 도왔다. 문신 후란 문주와 신주의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입니다. 우선 이들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문주, 함경도 문천의 본명을 매성 문주 이균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본명을 문성 태안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의 본명을 문성 유주 시령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에 있는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은 신시계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천조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입니다. 금강산의 비당금자의 금성지역으로 조나라의 근처입니다. 신주, 황해도 신천의 본명을 신주 신안 신성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가산의 본명을 신도 가주 무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본명을 가평 금평 병평이라고 합니다. 신주와 신도, 가산과 가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입니다.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산천조의 봉두산, 군의 북쪽 1, 2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봉두산이란 관중의 봉상지역의 산으로 이곳 봉두산은 또한 금강산 자락이 됩니다. 관중인 한양의 좌측 금강산 지역이 문신 지역이었습니다. 기원전 247년 또는 246년에 장량왕의 뒤를 이어 13세의 진왕정이 왕위를 물려받지만 나이가 연수한 관계로 모친 조희에 의해 수렴청정이 펼쳐집니다. 수렴청정의 주인공은 왕의 모후인 조희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역사에서도 수렴청정의 주인공은 왕의 모후인 태후였지 승상인 영의정이 정사의 주인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즉 진왕정의 왕위 등극 이후 관례를 치르는 기원전 238년까지 정사의 주인공은 조희였으며 여부리는 승상으로 조희의 신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작된 역사는 조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내린 명령이 자신의 무덤을 만들라는 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습지 않습니까? 조정은 수렴청정의 대상이고 모친인 태후 조희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신 사후에 묻힐 무덤을 만들라는 지시를 과연 내릴 수 있었을까요? 진시황 봉기의 진왕정은 기원전 238년 4월에 22살의 나이로 옹땅에 가서 관례 즉 성인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해서 허리에 복음을 차고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명했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법의 관례 의식 이후 왕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니 진왕정의 관례 이후 수렴청정으로 모든 권력의 집중이었던 모후인 조희에게서 진왕정으로 권력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맥락을 알아야 여부리와 태후 조희의 사통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량왕의 사후 진왕정의 모친 조희는 많이 외로우셨나 봅니다. 진나라는 그의 모국도 아닌 타국으로 공중에는 많은 질투의 시선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진왕정의 생모로 수렴청정의 주인공이 아닌가. 즉 모든 권력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때 노예가 입궁하게 되는 것으로 태후 조희의 권력으로 노예를 황관으로 등급시키는 것은 아마 시군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조희는 노예와 간통하여 그를 매우 총애하였고 결국 임신을 하게 된 조희는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거짓으로 점을 치고는 처소가 불길하다는 가짜 점괘를 알리며 처소를 옮겨야 한다는 말을 진왕정에게 고하고는 진나라의 고도인 옹성 봉상에 있는 궁중으로 거처를 옮겼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기원전 239년 진왕정이 노예를 장신 후에 봉하였으며 사냥 땅을 살게 하였고 짐, 마차, 옷, 원유, 사냥 등을 마음대로 하게 하니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노예가 결정했다. 또 하서 태원군을 노예의 본국으로 바꾸었다. 장신 후란 장주와 신주의 땅을 봉지로 가진 제후로 장주가 바로 장안입니다. 이 장안에 있었던 성이 장성입니다. 장성과 만리장성이 같아 보이지요. 전라도 장성의 산천조를 인용합니다. 금호산, 현 북쪽 1, 2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금호로 관중의 진산 화산인
삼각산 너머가 낙양인 경주라고 했습니다. 노예가 봉주로 옮긴 태원군은 조나라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238년 4월 규일 진왕정의 어머니인 조이가 있는 옹에 와서 관례를 치르고 검을 차는 성인식을 가졌다. 그런데 누군가가 노예가 사실은 환관이 아니며 조희와 간통하여 아들을 둘이나 낳아 숨겨놓았고 조희와 모의하여 왕이 죽으면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자고 했다는 것을 고발해 왔다. 이에 진왕정이 관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였다. 이때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들통이 난 노예는 왕의 옥새와 태후의 인장을 도용하여 옹현의 군사, 진왕의 호위 군사, 관의 기병, 용족의 우두머리 및 가신들을 동원하여 기녕궁을 공격하고 난을 일으켰다. 이에 진왕정이 창평군, 창문군에게 군대를 이어 노예를 공격하도록 명령하니 함양에서 싸워 수백 명의 머리를 베었다. 노예가 패하여 도망치자 진왕정은 즉시 나라 안에 노예를 사로잡는 자에게 100만 냥을, 죽이는 자에게는 50만 냥을 준다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노예와 그 무리들은 모두 잡히고 말았다. 노예가 조희와 간통하여 낳은 2명의 아들과 노예의 삼족 또한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가신과 죄가 가벼운 자는 귀신형에 처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자기가 박탈되었고 촉으로 쫓겨간 집이 4천가를 넘었는데 방릉에 살게 했다. 노예의 반란에는 진나라의 고관대작이 많이 연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이유는 장량왕의 왕위 등극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입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진왕정이 관례를 치른 옹땅은 관중의 옹성이 철옹성, 금성의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며 반란이 일어난 기녕궁의 정치와 위치에 대해 살펴봅시다.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부 태소 진해랑인 능어대기의 태소 진공 밑에서 첨섭판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에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봉상팔관입니다. 봉상팔관의 제2수가 조처문으로 초반부를 인용합니다. 우뚝 솟은 개원사, 아마도 기녕관의 옛터인 듯하구나. 옛 건물은 쓸려 아무것도 없건만 옛 비석은 묻히어도 썩지 않았네. 한자를 계속 기로 바꾸어 놓았지만 그렇다고 기녕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문이 있었던 장소가 진목공 때의 기녕궁인 기녕관의 개원서가 들어섰던 것입니다. 소식의 능어대기를 또한 인용합니다. 일찍이 공과 함께 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 목공의 기녕궁과 탁천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량궁과 오저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능어대기에서 진나라 목공의 기녕궁과 탁천궁, 한무제의 장량궁과 오저궁, 수나라의 인수궁과 당나라의 구성궁이 지척해 보였던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난 기녕궁이 관중의 구중궁궐의 터에 있었습니다. 천하의 중앙조정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예의 반란을 진압한 주인공이 창평군, 창문군이라고 했으니 이들의 봉지가 어디였는지 또한 살펴봅시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은 굴지, 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창평의 군명 굴지란 구지 쿠차의 고죽국의 지명으로 창평은 제경인 삼재 즉 소호, 금천, 전옥고양, 제국 고신이 있었던 구중궁궐의 공내성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기녕궁의 공내성 지역에 봉지를 가지고 있었던 창평군과 근처의 창문군이 반란을 진압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고 나면 모든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